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이진욱입니다. 자, SC 엔지니어링이 최근 들어서 주가에 급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명확하게 시장에서는 왜 상한가를 갖고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상한가 간 이유 그리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탑3를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우리 SC 엔지니어링의 상승의 이유를 모르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 발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중국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지준율도 0.5% 내리고 시중에 189조 원이라는 돈을 풀게 되면서 팬데믹 이후에 최대 부양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결국에는 내수 소비를 끌어올리고 이런 제조업 부분부터 계속 끌어올려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거겠죠. 이에 발표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가장 먼저 뛰었던 게 이 원자재 관련주들, 구리부터 해서 철광석 이런 회사들이 크게 뛰었고, 그 아래 단에 있는 중국과 거래를 하는 관련주들도 크게 뛰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겁니다. 그럼 도대체 이거랑 우리 SC 엔지니어링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, 우리 SC에게는 누가 있다? 이 바로 셀론텍이 있습니다. 이 셀론텍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사한제약을 통해서 이 테라필 독점 공급 체약을 계약을 맺었었죠. 그래서 이 10조 규모의 의료 미용기기 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중국 내 소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은, 그리고 경기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이런 미용기기 업체들에게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중국과 엮여 있는 기업만 있으면 최근에서 시장에서는 죄다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. 그래서 최근에 시장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런 중국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,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뱅크웨어 글로벌이 또 한 25%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 회사는 이 뱅크 알리바바 이쪽이랑 합작 법인을 또 설립을 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됐었고, 대표적으로 또 우리 중국 관련주들을 하게 되면 형지 엘리트라던가 헝성그룹이라던가 어쨌든 간에 이런 중국과 관련돼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죄다 시장에서 상승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다.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SC 역시 자회사 셀론텍이 이 중국 시장에 현재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키워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이 바로 경영권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경영권 매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들려온 소식은 아니고 이미 24년 8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들려오던 소식입니다. 그래서 이 SC 엔지니어링이 시장에서 매물로 나왔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었고, 대주주가 지분을 이제 내놓게 됐는데 그게 200억 이상이 될 것이다. 그래서 조만간 주관사 선정을 마치고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다. 그래서 결국 이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시장에 좀 상승에 이끌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렇게 경영권 매각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최근에 시장에서 이 경영권 매각, 경영권 분쟁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합니다. 최근에 이제 가장 좀 핫한 게 있는 게 바로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될 것 같죠. 실제로 이 시장의 트렌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하고 있느냐, 어떤 트렌드가 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키워드가 맞물렸을 때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어땠습니까? 주가 점상 세방과 지금 현재 더 큰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, 고려아연 역시 이 무거운 주식 역시 20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.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그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FN 가이드라던가, 자, FN 가이드 이 회사도 보면 어떻게 됐다?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다. 그래서 이처럼 시장의 트렌드가 지금 무엇인가, 경영권 분쟁, 경영권 매각 이런 이슈가 붙었을 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던 이력을 보여줬었다. 그래서 SC 엔지니어링 역시 7월달 8대 들어서 여기서부터 주가가 들썩들썩 했었던 이유도 경영권 매각이란 이슈를 들고, 최근에 착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. 어쨌든 간에 내부자의 어떤 그 영역이라서 이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영향도 함께 좀 받지 않았나, 시장의 트렌드가 함께 묶여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
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바로 역대급 수주 실적 개선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최근에 뉴스에도 보게 되면 이런 역대급 수주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, 뭐 9개월 만에 뭐 2년치를 획보했다,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우리 SC 엔지니어링의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이런 EPC라고 하게 되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건설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어쨌든 간에 이 건설하게 되면 금리와 굉장히 큰 연관을 지고 있고, 이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면서 이 건설주들의 전반적인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. 그리고 SC 엔지니어링 역시 그 피해를 피해가지 못했는데, 어쨌든 간에 실적이 계속해서 최근에 한 2년 정도 계속 악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. 그래서 이렇게 영업 적자, 매출이 1,300억 나와도 영업이익이 뭐 10억대 이런 식의 나오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어쨌든 간에 요거에 대한 금리 인하가 이제부터 또 시행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최근에 또 건설주가 꼽히고 있잖아요. 아직까지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뭐 26년도가 되어야지 실적으로 개선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,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가 돌아온다라는 것은 수급 심리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점점 실적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올해 신규 수주액이 벌써 2,500억을 상회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가 기말 현재 남아있는 수주 잔액을 보니까 한 1,600억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 것을 보여지고, 여기서 신규 수주액이 뭐 더해지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3,000억 정도의 한 수주가 현재는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럼 현재 매출액이 한 1,000억대 정도가 나오니까 한 3년치 일감 정도는 앞으로는 확보해내고 있다라는 거겠죠. 보통 일반적으로 건설사 같은 경우는 한 4년에서 5년치 물감 정도가 있을 때 그래도 안정감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, 최근 들어서는 3년치 일감 정도를 확보했으니 이런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수주도 중요하긴 한데, 아무래도 건설이 또 수주 싸움이잖아요. 그래서 수주도 중요하긴 한데,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원가율의 문제입니다.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적자 사업장을 최근에 계속 수주를 해오면서 이 원가율이 굉장히 높은 사업장이죠. 그래서 그에 따른 영업이익이 10억대, 뭐 거의 뭐 한 2% 3%도 나오지 않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런 원가율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,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함께 보자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급등의 이유가 수주 잔고가 뭐 3년치가 쌓였다고 해서, 또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해서 저렇게 급등이 막 나오진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번에 상승의 이유는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, 경영권 매각이라든지 또는 뭐다? 저런 중국발에 따른 이 셀론텍이 엮였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주를 엮이게 되면서 좀 올라오지 않았나,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차트를 전체적으로 놓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포인트 잡아봐야죠. 일단은 2020년도 때 거의 최고의 상승률이 나왔었죠. 이때 뭐 600원짜리가 뭐 9,000원 갔으니까 한마디로 이제 템버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일반적으로 이렇게 템버거가 나온 종목들은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을 횡보와 조정을 겪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벌써 한 4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서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좀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1년 정도 짚어주면서 재상승을 위한 발판을 또 마련을 해가고 있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뭐 경영권 매각이라든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,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어떤 이벤트성이다.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, 그리고 경영권 매각, 사실 이런 게 뭐다? 이벤트거든요. 그래서 이 회사의 본질 가치라기보다는 그냥 단기성에 대한 이벤트가 확률이 될 부분이 높다라는 거겠죠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이렇게 한 차례 뭐 오파동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번에도 한 차례 이벤트가 불었지만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 나가려면 일단 추세를 돌려놔야 되는 부분이고, 그 추세가 돌아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실적, 이런 게
뒷받침되면서 향후에 대한 전망성의 앞으로 좋아질 거냐 이런 부분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과거의 저항 때 있었던 부분인 이쪽 구간이죠. 여기서 일단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이라서 여기에 저항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한번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, 여기 저항을 뚫으면 이제 2단계 이쪽 가격대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또 한 차례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런 장기 평선 241선과 121선을 다시 한번 더 지지해주면서 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 전략을 한번 펼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. 좀 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